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비앤비 창업하기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호스팅 아이디 만들기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만드실 때는 기존의 이메일보다 새롭게 이메일 아이디를 만드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보통 바로 페이스북이나 구글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추후에 양도할 수도 있고 별점이나 후기 관리가 안 돼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새롭게 이메일을 만드셔서 아이디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호스팅 아이디를 만드실 때 초기에 숙소 종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새롭게 진행하는 것들은 다 새롭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잠깐 선택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숙소 유형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제 숙소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거기 있는 코멘트만 보시면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떤 숙소로 진행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로 지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에 핀 위치라고 뜨는 게 있거든요. 지도에. 그 핀 위치는 내 주소와 그 핀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보세요. 간혹 이제 내 주소와 핀 위치가 달라서 간혹 게스트들이 찾아올 때 좀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까운 역이나 근처에 이제 랜드마크나 이런 큰 건물들 동선에서 그 숙소까지 오는 이제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라고 다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말보다 설명보다 그렇게 이미지로 된 파일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확실히 그런 코멘트보다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 이름 같은 경우도 영어와 한글 둘 다 상관은 없지만 외국인도 받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간단한 영어로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네. 숙소 인원 같은 경우는 최대 4명은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4명도 솔직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소음에 대한 부분이 4명이 되면 컴플레인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컨설팅을 할 때는 3명 넘지 않게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성향에 맞게 잘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잘 확인해 보시고 운영을 하시고요. 이제 소음에 이제 민감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이제 민원이 들어가서 뭐 경찰이 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무조건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2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설에 대한 해당 부분은 다 이제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에어비앤비 첫 숙소의 느낌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은 최소 20장 이상 정도는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낮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숙소 전체, 그리고 이제 기기나 집기, 소품 인테리어, 화장실 디테일 컷, 그리고 이제 리모컨,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이런 숙소 규칙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까지도 찍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좀 더 신뢰감이 있는 숙소가 될 겁니다. 숙소 특징을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숙소는 정말 그 내용보다는 그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서 보고 선택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숙소 요금을 설정할 때는 에어비앤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달력에 있는 그 금액과 실제 결제하는 금액은 좀 다르죠. 그 이제 결제하는 금액에는 이제 날짜에 돼 있는 그 표기되어 있는 요금 플러스 청소비 플러스 이제 에어비앤비 수수료까지 게스트가 내기 때문에 금액들이 더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 다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금액 측정을 하시면 되고 주변에 있는 에어비앤비들 보시고 금액 측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 평일 같은 경우는 금액을 한 1, 2만 원 정도 차이를 두시고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선이 괜찮을 것 같고, 투룸이나 3룸 같은 경우는 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설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숙소 규칙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최소 숙박이랑 최대 숙박은 보통 뭐 최소는 1박, 최대는 뭐 365박 이렇게 하는데, 이건 크게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일 예약, 11시 59분으로 12시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간혹 이 부분을 좀 잘못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왜 예약이 안 오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 프로모션이랑 주간 할인이나 월간 할인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비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팁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5월달이지만 공휴일,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죠 앞으로. 그래서 가격 조정을 먼저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8월달에 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날 같은 경우, 뭐 31일 날 이런 때 예약이 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앞으로 한 두세 달 남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그냥 뭐 내가 취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호스트가 게스트를 예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에어비앤비에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먼저 내가 세팅을 해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 게스트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다른 국가들의 이제 휴일도 확인해서 체크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호스팅 아이디의 프로필도 좀 중요한데, 남자 호스트 분들 중에 제가 컨설팅 하면 본인 증명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자분들 중에는 간혹 남자 호스트가 있는 숙소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친근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제 사진을 좀 선호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정 부분에 탭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세부사항은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금 수령에 대한 부분은 차근히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면 되는데, 좀 잘 모르고 좀 아리까리하고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밑에 탭 칸에 이제 남겨둘 텐데, 에어비앤비 고객센터 080-822-023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창 이제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과 제가 이제 같은 팀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하루에 저는 50통도 넘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 거의 뭐 됐고, 메시지에 이제 자주 하는 문구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아래에 나중에 이제 체크인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제 자주 하는 문구는 메시지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관리 버튼 누르셔서 누르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체크인 아웃 가이드만 있어도 크게 이 부분만 돼 있으면 추가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운영하시다 보면 내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넘겨두시면 되는데, 저는 거기 체크인 가이드에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숙소 등록을 마무리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짧게는 한두 시간, 늦어도 다음 날 정도 되면 첫 예약이 잡힐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진이나 가격, 방금 아까 이제 그리고 체크인 이제 당일 예약 그런 시간 조정들을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주변에 있는 에어비앤비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한번 수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팁 하나는, 요즘은 주변에 에어비앤비 아이디는 뭐 지인들이나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죠. 저는 예약이 없는 날 후기 작업을 계속 합니다. 후기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돈 다 내고 후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게스트들이 내 숙소를 찾으려면 그걸 찾기는 진짜 쉽잖아요. 지인 보고 내가 이 지역에 에어비앤비 하는데 한번 찾아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찾아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호스트들이 이제 그 내 숙소를 공유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숙소 정보에 들어가면 미리 보기를 들어가시면 장소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에 대한 그 숙소를 그렇게 해서 지인에게 내 숙소를 공유를 하고 그 받은 숙소를 받은 분은 아래로 쭉 탭을 내리면 밑에 호스트에게 연락하기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메시지 보내기로 하시는 게 아닌 밑에 호스트에게 연락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글로 메시지를 보내서 그냥 지인분한테 오늘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서 이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면 당사자인 내 호스트인 나의 그 호스트 아이디로 이제 메시지가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특별가 제한하기라고 뜹니다. 그 특별가 제한을 밑으로 보면 있거든요. 그 특별가 제한을 하기로 눌러서 거기에 금액을 12,500원으로 설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12,500원에 예약을 할 수 있게 뜹니다. 그 12,500원의 예약을 지인이 해주시면 내가 그 지인이 12,500원 이후에 그 일부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부분과 겹쳐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겠죠. 그때는 그 청소비까지 포함이 안 된 오로지 총 금액이 뜨기 때문에 12,500원에 플러스 뭐 1,몇백원 이렇게밖에 안 뜨기 때문에 내가 1,몇백원의 후기를 하나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인들 여러 사람들에게 만약 내가 게스트가 없는 날 예약이 비어있는 날 하나하나씩 후기 작업을 하셔서 후기를 올려놓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기 작성은 요즘에 디테일하게 좀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인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까지 잘 못하는 지인이라면 내가 에어비앤비 아이디 이렇게 여러 가지 숙소를 보면 유독 잘 적은 후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더 보시고 후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성해서 넘겨주시면 그렇게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내 후기가 하나하나씩 더 좋은 후기들이 쌓이겠죠. 요즘 후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운영하시는데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호스팅 아이디 만드는 법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신지가 또 궁금하네요. 제가 또 일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아마 저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남겨두고 중간에 빠지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댓글 남겨주신 것들 보고 체크도 하고 추후에 영상 만들어서 올렸을 때 빠진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하나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어비앤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노하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에어비앤비 말고도 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